일과 말하기 대화 1. 저기 제임스 씨 옆에 있는 분 아세요? 누구요? 저기 음악을 듣는 분이요. 아, 파울로 씨예요. 왜요? 도서관에서 저분을 자주 봐서요. 대화 2. 혹시 파울로 씨 못 봤어요? 파울로 씨가 누구예요? 옆반 학생이에요. 오늘 빨간색 스웨터를 입었어요. 아, 조금 전에 빨간색 스웨터 입은 분을 봤어요. 어디에서 봤어요? 자판기 앞에서 봤어요. 대화 3. 저기 수잔 씨하고 얘기하는 분이 누구세요? 모자 쓴 분이요? 네, 파울로 씨예요. 멕시코에서 온 분이에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일과 읽고 말하기. 춘천에 갔다 왔어요. 보고 싶은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저도 한국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는 학교 친구들하고 춘천 마임축제에 갔다 왔어요. 춘천은 강원도에 있는 도시예요.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쯤 걸려요. 춘천 마임축제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온 마임 공연팀들이 공원과 길 여기저기에서 공연을 했어요. 여러 나라의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토요일 오후에는 인형극 공연을 봤어요. 우리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본 학생들이 공연을 했어요. 일본 학생들이 공연을 잘해서 재밌었어요. 일요일 아침에는 호수에 가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어요. 그 중에서 한 장을 같이 보내드릴게요. 사진에서 모자를 쓴 사람은 앤디 씨예요.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예요. 제 옆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완 씨예요.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예요. 춘천을 떠나기 전에 시내에 가서 닭갈비를 먹었어요. 춘천 닭갈비가 서울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모두 피곤해서 잤어요. 피곤했지만 재미있게 주말을 보내서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에 또 편지 쓸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서울에서 수잔 올림. 일과 듣고 말하기. 여기 한스 씨 가방을 가져왔어요. 저 실례지만 여기 한스 씨 계세요? 한스 씨요? 지금 안 계신데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저는 이민수라고 하는데요. 여기 한스 씨 가방을 가져왔어요. 한스 씨 가방이요? 네, 가방이 바뀌었어요. 컴퓨터실에서 한스 씨가 제 가방을 가져갔어요. 제 가방이 한스 씨 가방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요? 한스 씨는 아까 나갔는데요. 오늘 수업이 다 끝났으니까 다시 안 올 거예요. 그럼 핸드폰으로 연락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이 가방에서 소리가 나요. 어떻게 하죠? 오늘 제 가방을 꼭 찾아야 해요. 그 가방 안에 중요한 서류가 있어요. 그럼 학생 식당으로 가보세요. 한스 씨는 보통 거기에서 점심 식사해요. 한스 씨가 오늘 어떤 옷을 입으셨어요? 하늘색 체크무늬 셔츠하고 회색 바지를 입었어요. 한스 씨는 키가 크고 머리가 짧아요. 그분이 미국에서 온 분이세요? 아니요,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식당에서 못 만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한스 씨가 다니는 회사로 전화해 보세요. 한스 씨는 오후에 회사에 가요. 제가 회사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2과 말하기 대화 1 한스 씨, 이게 무슨 소리예요? 글쎄요. 옆집에서 파티하는 것 같아요. 좀 시끄럽죠? 네. 한스 씨, 우리 다른 데에 가서 얘기할까요? 그럽시다. 대화 2 아주머니, 타쿠야 씨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아직 안 일어난 것 같아요. 아직도 안 일어났어요? 네, 어제 늦게까지 공부한 것 같아요. 대화 3 요즘 이리나 씨가 이상하죠? 좀 우울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집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요. 2과 읽고 말하기. 남자가 화가 난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한스 씨는 남자인 것 같아요. 남자가 화가 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니 씨는 여자인 것 같아요. 여자가 우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그림도 보여주셨습니다. 한스 씨는 젊은 여자예요. 이 여자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니 씨는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좀 슬픈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답이 달랐습니다. 한스 씨와 제니 씨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나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그림을 볼 때에도 다른 생각을 해요.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은 제니 씨한테 요즘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니 씨는 지난달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를 볼 수 없어서 너무 슬프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한스 씨한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스 씨는 요즘 여자친구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잘 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림을 보고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친구들의 생활과 마음을 알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2과 듣고 말하기. 왜 이렇게 길이 막힐까요? 제니 씨, 타세요. 네, 제니 씨, 그거 결혼 선물이에요? 네. 히로미 씨한테 주려고 커피잔 세트를 샀어요. 한스 씨는요? 저는 돈을 준비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제임스 씨는 결혼식에 안 가요? 어제 제임스 씨가 전화해서 결혼식에 못 간다고 했어요. 네. 제임스 씨가 요즘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출발합시다. 왜 이렇게 길이 막힐까요? 글쎄요. 교통사고가 난 것 같아요. 교통사고요? 제 생각에는 길을 공사하는 것 같아요. 공사요?
결혼식이 시작하기 전에 히로미 씨를 만나야 하는데요. 지금 11시 30분이니까 결혼식 전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좀 기다려 봅시다. 할 수 없지요. 그런데 히로미 씨 신랑이 뭐 하는 분이에요? KT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히로미 씨가 회사에 다닐 때 만났다고 해요. 아, 그래요? 한스 씨, 차들이 움직여요. 네, 이제 빨리 갈 수 있을 거예요. 11시 50분이에요. 늦지 않을까요? 근처에 다 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결혼식장이 보여요. 그래요. 10분 남았으니까 빨리 갑시다. 3과 말하기 대화 1. 유리야, 주말이니까 나가자. 그런데 비가 올 것 같아. 비가 오면 어때? 나가자. 내가 점심 살게. 그래. 그럼 대학로에 가자. 미나한테도 전화해볼까? 좋아. 한번 전화해봐. 대화 2. 여보세요? 미나야? 나 민수야. 오늘 바빠? 아니, 왜? 유리가 오늘 대학로에 가자고 했어. 같이 갈 수 있어? 어디에서 만날까? 지하철역에서 만나자. 대화 3. 현우야, 지금 뭐해?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어. 유리가 대학로에 가자고 했어. 같이 가자. 대학로에 가서 뭐 할 거야? 글쎄, 연극 보는 게 어때? 지금 가면 자리가 없을 것 같아. 괜찮을 거야. 가자. 3과 읽고 말하기. 운이 없어. 정말 이상해. 시험을 준비할 때 공부한 것은 시험에 하나도 안 나와. 그리고 공부하지 않은 것은 항상 시험에 나와. 그래서 시험을 볼 때마다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적이 나빠. 정말 운이 없지? 나도 비슷해. 내가 오랜만에 쇼핑을 하면 항상 다음날 그 가게가 세일을 해. 지난주에도 백화점에서 10만 원짜리 가방을 샀어.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백화점이 세일을 해서 지금은 그 가방을 7만 원에 팔아. 정말 속상해. 내 얘기도 들어봐. 슈퍼마켓에서 빨리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짧은 줄에 서면 그 줄이 제일 느려. 어제도 빨리 계산하려고 짧은 줄에 섰지만 내가 그 줄에 선 다음부터 오래 기다려야 했어. 나도 이상한 일이 있어. 우산을 가지고 나오면 비가 안 오고 우산을 안 가지고 나오면 비가 와. 어제 아침에도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가지고 나왔어. 그런데 저녁 때까지 비가 안 와서 우산이 필요 없었어. 집에 돌아갈 때까지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해서 불편했어. 나는 버스를 탈 때 운이 없어. 내가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면 그 버스가 오지 않아. 그런데 버스가 안 와서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그 버스가 지나가. 이상해. 나도 그래. 오랜만에 세차하면 조금 후에 비가 와. 지난 주말에도 그랬어. 차가 더러워서 오랜만에 세차를 했어. 그때에는 비가 안 올 것 같았어. 그런데 오후 늦게 갑자기 비가 왔어. 그때 정말 속상했어. 3과 듣고 말하기. 소라한테는 비밀로 하자. 민수야,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 왜? 이번 토요일이 소라 생일이야. 그래? 그러니까 그날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파티를 준비하자. 좋아. 그런데 소라한테는 비밀로 하자. 어때? 재미있을 것 같아.
그런데 파티는 어디에서 할까? 소라 하숙집에서 하면 좀 불편할 것 같아. 우리 집은 학교에서 멀어서 안 좋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집이 크니까 우리 집에서 하자.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미나가 요리를 잘하니까 음식은 미나한테 부탁하자. 그럼 나는 케이크를 준비할게. 음료수는 지훈이한테 부탁해보자. 좋아. 그런데 소라를 어떻게 데려오지? 내가 그날 소라한테 영화 보자고 할게. 그리고 영화 본 다음에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자고 할게. 좋아. 파티는 몇 시에 시작할까? 6시쯤이 어때? 그래, 6시에 시작하자. 그리고 소라한테 기억에 남는 선물을 해주자. 앨범을 만들어주는 게 어때? 앨범? 우리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으로 앨범을 만들자. 좋은 생각이야. 사과, 말하기, 대화 1. 와, 지훈 씨 가족 사진이에요? 네, 조끼 입은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요리사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7이세요. 대화 2. 사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큰형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지훈 씨하고 안 닮았어요. 네, 성격도 달라요. 큰형은 조용한데 저는 안 그래요. 대화 3. 이거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10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어렸을 때 스케이트 타는 것을 좋아했어요? 네, 좋아했어요. 요즘도 스케이트 타세요? 아니요. 어렸을 때는 많이 탔는데 요즘은 안 타요. 사과, 읽고 말하기. 옛날 이야기 콩쥐 팥쥐. 옛날에 콩쥐가 살고 있었습니다. 콩쥐 어머니는 콩쥐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새엄마와 결혼했습니다. 새엄마는 딸 팥쥐를 데려왔습니다. 콩쥐와 팥쥐는 많이 달랐습니다. 콩쥐는 착한데 팥쥐는 착하지 않았습니다. 새엄마는 착한 콩쥐한테만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콩쥐는 일만 하는데 팥쥐는 항상 놀았습니다. 하지만 착한 콩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옆 동네에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엄마가 콩쥐한테 일을 시키고 팥쥐만 데려갔습니다. 콩쥐도 그 잔치에 가고 싶었지만 집에서 혼자 일을 해야 했습니다. 콩쥐는 너무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때 선녀가 콩쥐 앞에 나타났습니다. 선녀가 콩쥐의 일을 도와줘서 콩쥐가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선녀가 콩쥐한테 예쁜 옷과 신발을 주었습니다. 콩쥐야, 일이 다 끝났으니까 빨리 잔치에 가봐. 콩쥐는 선녀가 가져온 옷을 입고 잔치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건널 때 신발 한 짝이 물에 빠졌습니다. 콩쥐는 신발을 주울 수 없어서 그냥 잔치집에 가야 했습니다. 조금 후에 원님이 그 다리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원님이
콩쥐가 잃어버린 신발을 보았습니다. 그 신발에서 빛이 났습니다. 원님은 그 신발이 아름답고 특별해서 신발 주인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신발 주인을 찾으러 동네 잔치집에 갔습니다. 그 사람이 잔치집에 가서 그곳에 온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신발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 여자들은 모두 이 신발을 신어보세요. 잔치에 온 여자들은 모두 그 신발을 신어보았습니다. 팥쥐도 그 신발을 신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이 팥쥐한테 작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콩쥐가 그 신발을 신어보았습니다. 그 신발은 콩쥐한테 딱 맞았습니다. 원님은 그 신발 주인을 찾아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한테서 콩쥐 이야기를 듣고 콩쥐의 착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콩쥐와 원님은 결혼을 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과, 듣고 말하기. 딸부잣집이에요. 미나 씨,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이모들 사진이에요. 이모가 많아요. 네, 우리 엄마 집은 딸이 4명 있는 딸부잣집이에요. 딸부잣집이요? 딸이 많은 집을 딸부잣집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 남자분은 누구세요? 외삼촌이세요. 외삼촌은 무슨 일을 하세요? 작년까지 무역회사에 다니셨는데 지금은 개인 사업을 하세요. 여기 안경을 쓰고 계신 분이 미나 씨 어머니세요? 미나 씨하고 많이 닮았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목동 이모세요. 목동 이모요? 이모 이름이 목동이세요? 아니요. 그 이모가 목동에 사세요. 그래서 목동 이모라고 불러요. 그분이 첫째 이모세요. 아, 그래요? 그럼 그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어머니세요? 체크무늬 옷을 입고 계신 분이요? 네. 부산 이모세요. 그분은 둘째 이모세요. 그 옆이 우리 어머니세요. 스카프를 하고 계신 분이요? 네. 어머니가 셋째 딸이세요. 한국에서는 딸 중에서 셋째 딸이 제일 예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친구가 얘기해줬어요. 그럼 여기 머리가 긴 분은 잠실 이모세요. 목동 이모, 부산 이모, 잠실 이모. 정말 재밌어요. 미나 씨도 셋째 딸이지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미나 씨가 예쁘니까요. 네. 오과, 말하기, 대화 1. 이리나 씨, 피곤하세요? 네. 요즘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럼 운동을 좀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너무 바빠요. 아무리 바빠도 운동을 해야 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대화 2. 타쿠야 씨, 오늘 같이 테니스 쳐요. 미안해요. 오늘은 안 돼요. 약속이 있으세요? 아니요. 허리가 아파서 운동하면 안 돼요. 그래요. 병원에 가봤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다 나을 때까지 운동하지 말라고 했어요. 대화 3. 제니 씨, 제가 요즘 많이 피곤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그럼 가벼운 운동을 좀 해보세요. 친구가 운동을 하라고 해서 해봤어요. 그런데 운동을 해도 좋아지지 않아요. 그럼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5과 읽고 말하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밤마다 잠이 안 와서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자기 전에 재미없는 책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재미없는 책을 읽어도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이 안 오면 운동을 해보세요. 운동을 많이 하면 잠이 잘 와요. 또 식사할 때 상추를 드시면 잠이 잘 올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졸려도 낮잠을 자지 마세요. 저는 몸이 약해서 감기에 잘 걸려요. 옷을 두껍게 입어도 감기에 잘 걸려요. 또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요? 감기에 걸리기 전에 조심해야 해요. 먼저 자기 전에 소금물로 양치질을 해보세요. 그리고 과일을 많이 드세요. 여름에는 더워도 에어컨을 오랫동안 켜지 마세요. 저는 차를 타면 멀미를 해요. 그래서 차를 오래 탈 수 없어요. 멀미를 할 때에는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아요. 지하철을 타면 괜찮아요. 하지만 지하철을 탈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해요? 차를 타기 전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아요. 차를 탄 다음에는 딱딱한 음식을 씹거나 따뜻한 음료수를 마셔보세요. 그리고 멀미를 하면 창문을 자주 열고 중간에 내려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저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요. 날씨가 덥지 않아도 땀을 잘 흘려요. 땀을 많이 흘려서 식사를 할 때에도 불편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땀을 흘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이 싫으면 식초를 드셔보세요. 좋아질 거예요. 5과 듣고 말하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 않으세요? 오후가 되면 많이 피곤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 옆에는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 씨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미 씨.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수미 씨는 공연 때문에 항상 바쁘시죠? 그래도 언제나 아름다우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잘 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자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요. 그러세요?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아침을 꼭 먹어요. 또 식사를 할 때에는 천천히 먹어요. 조수미 씨는 식사할 때에 보통 어떤 음식을 잘 드세요? 저는 고기보다 야채를 더 좋아해요. 네. 조수미 씨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으시죠? 글쎄요. 저는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아요. 그럼 몸이 피곤할 때에는 어떻게 하세요? 몸이 피곤하면 조금 낮잠을 자요. 그러면 잠깐만 자도 피로가 풀려요. 또 많이 피곤한 날은 집에 돌아가서 발 마사지를 해요. 발 마사지요? 네. 발이 피곤하면 몸도 피곤해요. 그래서 발을 마사지해주면 피로가 풀려요. 네, 그렇군요. 잠깐 음악을 듣고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육과 말하기 대화 1. 앤디 씨, 스페인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네, 가봤어요. 언제 가보셨어요? 작년 겨울에요. 그런데 왜요? 제가 이번 방학 때 스페인에 여행 가려고 해요. 스페인에 가면 뭐 하는 게 좋아요? 스페인은 플라멩고가 유명하니까 꼭 보러 가세요. 대화 2. 제니 씨, 캐나다 여행 어떠셨어요? 경치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친절해서 좋았어요. 타쿠야 씨도 캐나다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요? 그럼 꼭 가보세요. 타쿠야 씨도 좋아하실 거예요. 대화 3. 앤디 씨, 이번 여행이 어떠셨어요? 여행은 좋았는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여행 중에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셨어요? 저도 여행 가서 여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고생했어요. 육과 읽고 말하기. 이런 여행을 자주 하고 싶어요. 지난 주말에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안동과 이천에 다녀왔어요. 2시쯤 안동의 하회마을에 도착했어요. 하회마을은 한국의 전통 집들이 많아서 유명한 곳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전통 집들을 구경했어요.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옛날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신기했어요. 집을 다 구경한 다음에 다 같이 전통 놀이를 했어요. 참 재미있었어요. 저녁 때 안동 근처에 있는 지레마을에 가서 민박을 했어요. 하회마을에서 지레마을까지 버스로 1시간쯤 걸렸어요. 저녁 식사 후에 민박집에서 탈춤 공연도 보고 탈춤도 배웠어요. 탈춤이 쉬워 보였는데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춤을 출 때 팔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한국의 전통춤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천으로 떠났어요. 이천은 도자기로 유명한 곳이라서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봤어요. 저는 술잔을 2개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도자기를 나중에 학교로 보내준다고 했어요. 저녁 늦게 서울로 돌아왔어요. 이번 여행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서울 생활도 재미있지만 서울 밖으로 나가서 한국을 여행하는 것도 참 좋았어요. 이런 여행을 자주 하고 싶어요. 육과 듣고 말하기. 좋은 곳 좀 추천해 주세요. 제니 씨, 이번 시험 끝나고 뭐 할 거예요? 여행을 가려고 해요. 네. 어디로 갈 거예요? 아직 못 정했어요. 민수 씨가 좋은 곳을 좀 추천해 주세요. 얼마 동안 여행하고 싶어요? 한 3, 4일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동해에 한번 가보세요. 동해에 가면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설악산에도 들를 수 있어요. 동해는 여름 휴가 때 제일 인기 있는 곳이에요. 그럼 지금쯤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지금이 7월 말이니까 많을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복잡해서 싫어요. 저는 조용한 곳에 가고 싶어요. 그럼 선운사는 어때요? 선운사요? 선운사가 어디에 있어요? 전라도에 있어요. 선운사는 조용하니까 마음에 들 거예요. 그리고 선운사에 들어가는 길도 참 멋있어요.
선운사는 어떻게 가요? 거기에 가려면 버스를 갈아타야 돼요. 차가 없으면 갈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교통이 불편하면 가고 싶지 않아요. 좀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럼 경주에 가는 게 어때요? 거기는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역사도 배울 수 있어요. 또 여름 휴가 때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조용해요. 경주는 가본 적이 있어요. 안 가본 곳에 가보고 싶어요. 그러세요? 그럼 남해는 어때요? 남해에 가 보셨어요? 아니요. 남해는 뭐가 좋아요? 배를 타고 섬들을 구경해 보세요.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신선한 회도 먹을 수 있어요. 민수 씨, 저는 멀미를 해서 배는 타고 싶지 않아요. 아휴, 동해도 싫고, 선운사도 싫고, 경주도 싫고, 남해도 싫고. 그럼 그냥 제주도에 가세요. 7과 말하기 대화 1. 수잔 씨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들었어요. 누구하고 결혼하는지 아세요? 네, 회사 동료하고 결혼한다고 해요. 수잔 씨는 정말 좋겠어요. 대화 2. 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결혼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축하합니다. 기쁘시겠어요.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식사 한번 해요. 네, 그래요. 제가 한 턱 낼게요. 대화 3. 히로미 씨가 요즘 학교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네.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걱정되겠어요. 히로미 씨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네, 그럴게요. 7과 읽고 말하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꿈에서 돼지를 보면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꿈에서 돼지를 보면 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돼지 꿈을 사요. 설날에 왜 떡국을 먹는지 아세요? 떡국 떡이 길어요. 긴 떡국 떡은 오래 사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 해를 시작하는 설날에 떡국을 먹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빨간색으로 이름을 안 쓰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않아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는 것을 싫어해요. 한국 사람들이 새로 이사한 사람한테 무엇을 선물하는지 아세요? 새로 이사한 사람 집들이에는 보통 비누나 휴지를 선물해요. 비누를 선물 받으면 비누 거품처럼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해요. 휴지를 선물 받으면 긴 휴지처럼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건물에서 왜 4층을 F층으로 쓰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건물의 4층을 표시할 때 4를 사용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4를 보면 죽음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4가 죽음을 뜻하는 한자 4하고 소리가 같아요. 다리를 떨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리를 떠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이가 빠지는 꿈을 꾸면 한국 사람들이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이가 빠지는 꿈을 꾸면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꿈을 꾸면 걱정해요. 한국 사람들이 아침에 까치 소리를 들으면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까치 소리를 들으면 그날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에 까치 소리를 들으면 좋아해요. 7과 듣고 말하기. 돌잔치 때 뭐 집었어요? 앤디 씨, 일요일에 뭐 하셨어요? 아기 생일잔치에 갔다 왔어요. 누구 아기요? 옆집에 사는 사람 아기요. 돌잔치라서 손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재밌었어요? 네, 재미있는 구경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기 생일잔치를 항상 크게 해요? 아니요. 첫 번째 생일 잔치만 크게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앤디 씨, 돌잔치 때 보통 무슨 선물 하는지 아세요? 어제 봤어요. 금반지요. 맞아요. 앤디 씨도 어제 금반지를 선물했어요? 아니요. 저는 장난감을 선물했어요. 네. 요즘에는 장난감도 많이 해요. 또 돈을 주는 사람도 많아요. 돌잔치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아기 상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어요. 왜 아기 앞에 그런 물건들을 놓아요? 아기가 짚는 것이 있지요? 아기가 나중에 어떻게 살지 알아보려고 그런 것을 해요. 아기가 뭐 집었어요? 연필이요. 그럼 아기가 나중에 공부를 잘하겠어요. 아, 연필을 집으면 나중에 공부를 잘해요? 네. 혹시 돈을 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자가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돈을 잘 번다고 해요. 실은요? 실을 집으면 오래 산다고 해요. 재미있어요. 미나 씨는 돌잔치 때 뭐 집었어요? 실이요. 그럼 오래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는 못해요. 8과 말하기. 대화 1. 안녕하십니까? 레밍 투안입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투안 씨는 언제 한국에 오셨습니까? 1년 전에 왔습니다. 대화 2. 면접 잘 하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화 3. 얘기 들으셨습니까? 다음 달부터 출근 시간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네, 들었습니다. 투안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찍 퇴근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8과 읽고 말하기. 할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1년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생각이 더 많이 나고 할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옛날 분이셔서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 때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 머리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가위로 제 머리를 자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때문에 머리를 다시 까만색으로 염색해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찢어진 청바지가 멋있어 보여서 하나 사 입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입은 바지를 보시고 저한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 바지는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싶어도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입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비가 오는 날에 학교 밖에서 우산을 들고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에 돌아올 때 맛있는 만두를 사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비가 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할아버지가 더 생각나고 보고 싶습니다. 8과 듣고 말하기. 자기소개를 해보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수정 씨, 짧게 자기소개를 해보십시오. 네, 저는 한국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승무원이 되려고 외국어를 배웠습니다. 또 여행을 좋아해서 대학생 때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몇 개 국어를 할 줄 아십니까? 영어하고 일본어, 중국어를 할 줄 압니다. 이수정 씨는 왜 승무원이 되려고 하십니까? 저는 여행을 아주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수정 씨의 장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성격이 밝습니다. 또 일을 빨리 배웁니다. 좋습니다. 승무원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친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니까 친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정 씨는 이 직업의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하니까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면접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국어, 말하기, 대화 1. 앤디 씨,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에는 문화가 달라서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드세요? 아니요. 지금은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대화 2. 이번 학기가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한 학기를 쉬기로 했어요. 파울로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취직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파울로 씨는 잘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화 3. 혹시 앤디 씨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지요? 전에 한국어를 공부했을 때 같은 반에서 공부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아, 타쿠야 씨. 오랜만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국화, 읽고 말하기. 통역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몸이 너무 약해서 밖에서 친구들과 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수영을 시작한 다음에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친구도 많이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특히 외국어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그때 저는 외국어를 배워서 여러 나라 사람들과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가고 싶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전공했습니다.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3학년 때부터 통역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통역하는 일이 즐거워서 통역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프랑스에 있는 통역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2년 동안 힘들게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시험도 잘 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통역사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통역사 시험에 떨어졌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할 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행을 시작했을 때에는 마음이 무거웠는데 나중에는 괜찮아졌습니다. 여행이 끝났을 때에는 시험에 대한 나쁜 기억도 다 없어졌습니다.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는 프랑스에서 통역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번째 보는 시험이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화, 듣고 말하기. 친구들하고 헤어져서 섭섭해요. 한수 씨! 소라 씨, 공항에 왜 나오셨어요? 인사하려고 나왔어요. 나와줘서 고마워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차 한잔 해요. 네, 좋아요. 친구들한테 다 인사하셨어요? 네, 다 만났어요.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기쁘지만 친구들하고 헤어져서 섭섭해요. 한수 씨는 한국 생활 중에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때 도와준 학생이 제일 생각나요. 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에는 한국어를 잘 못해서 힘들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잘하게 됐어요. 친구들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한수 씨가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공부가 힘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좋은 친구도 많이 사귀고 재밌는 일도 많았어요. 독일에 가면 뭐 하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독일에 가서 정하기로 했어요. 한국어 공부는 계속 하실 거예요? 네. 독일에 한국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하고 계속 연습할 거예요. 참, 현우 씨가 베를린 대학교에 갔다고 들었어요. 네. 베를린에 가서 만날 거예요. 현우 씨 만나면 안부 전해주세요. 네, 전해드릴게요. 소라 씨, 이제 가야겠어요. 그럼 메일 보낼게요. 안녕히 가세요. 저도 연락할게요. 안녕히 계세요.